CPI의 결과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마이크론의 주가는 급등을 하면서 다시 증시는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증시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오늘 시장은 CPI의 하락과 마이크론의 실적 대박으로 나스닥은 이날 1.38% 상승했고 장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나온 CPI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시 기술주들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에 이날은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전날 많이 내린 주가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날 팔란티어는 4% 그리고 엔비디아는 2%, 또 테슬라는 4%나 올라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증시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인데, 이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11월에 2.7%를 기록해 9월 3%에서 많이 떨어졌고 특히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통계는 2.6%로 9월에 3%에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근원 CPI는 거의 3년 내 최저 수준이라 시장은 10월 인플레가 3.1까지 오를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예상치를 깨고 크게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이날 순화된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 지금 통계 데이터가 셧다운 여파로 평소치에 못 미쳐 왜곡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앞서 미 인플레는 올해 4월에 4년 2개월 내 최저 수준이 2.3%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세로 돌아서 8월에는 0.4% 그리고 2.9%를 기록하고 9월에도 0.3% 상승 3%에다 트럼프가 좀 난처한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2022년 고점을 찍은 이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이제는 연준이 원하는 2%대 초반대까지 내려왔기에 이날 증시가 당연히 특히 기술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11월 CPI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방향성을 또 종합해 보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단기 안도와 중기 불확실성이 공존해 우선 물가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방향은 분명히 둔화 쪽이고 CPI 2.7%, 근원 CPI 2.6%라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낮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인플레이션의 중심축이었던 주거비 그리고 서비스 물가 압력이 점진적으로 꺾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근원 물가가 거의 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은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되는 명분이 생겼다는 신호고, 최소한 추가 긴축의 필요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이러한 데이터로 시장이 마냥 낙관으로 달려가기에는 어려운 이유도 분명히 존재해 그러한 이유는 이번 CPI가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특수 변수 속에서 산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부 항목의 표본 왜곡이나 계절 조정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이 데이터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오래 버틸 이유도 줄어든 상황으로 만들어주기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동결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만약 향후 몇 달간 물가가 계속 2% 중반에서 안정만 된다면 2026년 중반 이후 또 점진적인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채권과 주식에 모두 우호적인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국채금리는 추가 급등 가능성이 또 제한되고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기에 이는 성장주와 또 기술주, 특히 AI 반도체처럼 장기 실적 가능성에 중요한 섹터에는 긍정적인 배경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날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 이날 주가는 10% 이상 올랐고 또 월가의 목표 주가도 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지금 반도체 구조,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 구조는 앞으로도 의심하지 않기에 주요 투자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이미 큰 수익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마이크론 역시 이번에 또 깜짝 실적을 내나 식어가고 있던 인공지능 투자 열기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고 그로 인해 투자은행들도 앞다퉈 지금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웰스파고고 웰스파고는 기존 목표가 300달러에서 이번 실적 발표 335달러로 상향 조정해
이는 현재 종가 대비 약 40% 상승 가능한 수준이라 아론 레이커스라는 애널리스트는 마이크론의 실적과 가이던스는 긍정적인 투자 논리를 재확인시켜줬다고. 이거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말은 지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우리 멤버십에서 이전부터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그 포인트들이 지금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목표 주가를 기존 $250에서 $300로 대폭 높였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비백아리아라는 애널은 메모리 사이클 업황 지속성과 마이크론의 재무구조질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고, UBS도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295에서 $300로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참고로 UBS는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 그리고 AI 관련주에 특화된 그런 투자 은행이라 조금 이런 데 더욱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마이크론의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땐 $260를 치솟아 거의 또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갔고, 주가는 최근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이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기 때문에 주가는 1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마이크론도 올해 내내 주가가 상승을 하고 또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이러한 이유는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매출 성장세가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주당 순위 게다가 가이던스 성장세 역시 좋은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기에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와 AI 주식은 단기적으로 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위쪽에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단순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AI가 실제 수요로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AI 모델을 학습하고 돌리기 위해서는 결국 GPU, 메모리, 서버용 반도체가 계속 필요하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교체 주기가 돌아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요는 아직 줄어들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말씀해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와 같은 핵심 기업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기대가 많이 반영된 상태라 앞으로는 무조건 오르는 장이라기보다는 실적으로 걸러지는 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따라오는 기업은 조정 이후에도 다시 올라가겠지만, 기대만 컸던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특히 AI 투자 속도가 잠시만 둔화돼도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보여지는데요.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반도체와 AI 섹터는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있고, 중장기 방향성은 여전히 긍정적이라 단기적으로는 과열과 조정이 반복되면서 또 시장이 AI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만 선택하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 있으실 거라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은 오늘 나올 일본의 금리 인상 발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이러한 상황에서 엔케리 청산 공포가 커진다고 할 수가 있죠. 이로 인해 지금 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만큼 지금 시장의 현금 유동성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일본 기준금리가 30년간 가본 적이 없는 0.75% 고지에 이제 곧 올라서고, 19일인 오늘 낮에 일본은 또 이러한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일본은 또 초저금리를 바탕으로 엔화비투, 그러니까 엔케리 트레이드가 또 한 번 청산 위기의 마주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도쿄발 자본 흐름 재편으로 글로벌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또 큰 충격을 올 것이란 공포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지난해 3월 일본은 정책 금리를 0.1% 올리고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했고, 이어 7월 0.25% 그리고 올해 1월에 0.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만약 오늘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또 0.75%로 확정이 되면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붕괴 뒤 약 30년간 이어져온 0.5%의 벽이 처음으로 깨지는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재현될까에 대한 긴장이라, 여기서 말하는 엔케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엔화로 비교적 금리가 높은 미국의 달러화로 환전을 해 미국 주식과 그리고 국채에 투자하는 전략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일본 금리가 오르면 빌린 엔화를 갚아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이 때문에 자산에 투자된 금액이 회수될 가능성이 올라가 이는 암호화폐 시장 역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말에도 일본 금리가 0.25% 인상한 직후에 검은 월요일 충격이 세계 시장을 강타했고 당시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하루 새 12% 그리고 S&P 500은 6%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덩달아 한국 코스피도 8%나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지금 일본 금리가 30년 만에 0.7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새롭다기보다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소화해온 재료라 지금은 엔화 약세가 한계왔고 일본은행이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는 그동안 계속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공유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는 충격적인 새 악재라기보다는 또 기존 우려를 다시 재탕하는 성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엔캐리 청산 공포가 커질 때마다 단기적으로는 또 약간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고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간 자금 특히 기술주와 성장주 쪽에서 한 번씩 흔들림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지수도 그동안 이유 없이 툭툭 빠지는 현상도 나타났고 다만 지금 이걸 구조적인 하락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에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그동안 일본 금리는 언젠가 오른다 엔캐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포지션을 또 많이 줄여왔고 그래서 실제 청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2008년이나 2020년 같은 급격한 자금 이탈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로 인해 오히려 시장은 공포를 핑계로 한 조정과 그 이후 재정비 국면에 더 가까워 정리를 하자면 지금 국면은 새로운 위기의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리스크를 다시 가격에 확인하는 과정이라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뉴스가 나올수록 지수는 뭐 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흔들림이 곧바로 추세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과도한 공포가 나올수록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다시 기회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레이드 지수는 44까지 올라와 전날 39에서 또 5포인트나 올라왔고 그렇지만 지금 여전히 공포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투자자들 심리는 지금 무조건 피하자에서 조심은 하되 다시 보자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흐름이라 이런 구간의 특징은 악재가 나와도 예전처럼 크게 밀리진 않고 방향성이 잡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면서 눈치를 보는 단계에 가까워 그래서 지수는 위아래로 흔들리지만 공포가 확산되는 속도는 확실히 둔해진 모습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 지수가 40으로 넘어 중립 구간으로 안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금리, 엔캐리 이슈 그리고 실적 같은 변수들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 피어인 그리드는 자연스럽게 중립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시장도 점진적으로 반등의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증시는 하루 정도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금리와 환율 그리고 실적 글로벌 자금 흐름이 계속 엇갈리면서 시장 스스로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상승장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또 방향이 다시 틀어질 때 그대로 또 손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또 하나 피해야 할 건 최근 며칠간의 움직임만 보고 매매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 하루는 엔캐리 이슈로 밀리고 하루는 기술주 반등으로 오르는 시기의 장에서는 단기 흐름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오히려 계좌를 갉아먹어 시장은 아직 추세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과정에 있고 그 위에서 빠른 판단을 반복하면 결국 가장 나쁜 가격에 사고 또 가장 높은 가격에 파는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지금 국내에서 특히 위험한 건 실적과 무관하게 테마만 보고 따라붙는 행동이라 AI 그리고 반도체 대형 기술주가 하루 이틀 반등하며 마치 다시 예전처럼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은 이제는 이야기보다 숫자를 보기 시작을 했고 지금 실적이 확인이 되지 않는 기대감 매매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가장 먼저 정리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현금을 거의 남기지 않고 버티겠다는 생각도 지금 시장과는 맞지 않아 앞서 말씀드린 같은 변수들이 여전히 끝나진 않았기에 언제든지 증시는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성투할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